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6시입니다. 6시. 아직까지 해는 안 뜨고 한 7시 반 정도 돼야지만이 좀 해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어두컴컴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새벽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못 모르고 낮잠을 잤는데 딱 일어나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인 줄 알고 봤더니 저녁이었다는 거였죠. 하여튼 좀 어두컴컴한데 이제 좀 해 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가득했으면 좋겠고 천 회장과 함께 아주 기운차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24년은 무조건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긍정의 메시지를 자꾸 드려야 돼. 긍정의 메시지. 삼성전자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삼성뿐이 아니야. 다른 종목 투자를 하더라도 이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무조건 성장시킬 긍정에 대한 그런 10가지 확언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외쳐보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성공 신화로 향하는 중요한 여정에 있다. 세 번째,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가능성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네 번째는 나는 무한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무한한 에너지. 제가 더 드릴게요. 다섯 번째, 나는 해로운 에너지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여섯 번째, 내 삶은 오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삶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을 한다는 거죠. 허락한다. 여덟 번째, 나는 내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그런 모든 단계를 소중히 한다. 아홉 번째, 나는 한 번 넘어질 때마다 2계단 더 높이 올라간다. 열 번째, 지금 이 순간부터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부를 위한 확언, 건강을 위한 확언 등 다양한 종류의 확언들이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결국 뭐냐? 내 스스로가 여러분 가진 그 무한한 힘을 깨우치는 거야. 무한한 힘을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깨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면은 부와 풍요, 건강과 사랑, 하여튼 원하는 건 얼마든지 쉽게 창조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시고 내 안에 그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찾도록 매일 한번 긍정의 확언을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한번 써보십시오. 알겠죠? 외쳐보십시오. 외쳐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삼성전자 주가 어제 빠져가지고 다들 지금 막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이곳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하고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A사 전 직원 박모 씨를 최근에 구속으로 기소했다. 김 씨는 보니까 18나노 그 D램의 반도체 공정의 정보를 무단을 유출해가지고 중국 회사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그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네요. 완전 이거 매국노네. 이거. D램은 컴퓨터의 주력 메모리로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인데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김 씨는 방 씨와 공모를 해가지고 A사의 반도체 그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중국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검찰은 기술 유출에 가담한 공범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에 나섰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기술 팔아먹는 놈들은 진짜 목을 쳐야 합니다. 이런 놈들은 목을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막 우리의 그 먹거리, 우리의 미래를 가로챈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지난해 그 10월에 보니까 글로벌 전자 네트워크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세계 최장거리의 6세대 그 통신 실험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꿈의 기술로 불리는 6G 통신을 장거리 실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선행 연구한 게 놀랍다는 평가네요. 삼성전자는 선행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가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이곳에서 차세대 셀룰러 장비를 평가하기 위한 전파 사용 허가를 신청을 했고, 텍사스 일대 1km 거리 내에서 6G 실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2021년 말 500m 대역에서 실시했던 6G 실험보다도 거리를 2배 늘렸다고 합니다. AI, 컴퓨팅, 센서 등 주요 기술을 융합한 덕에 네트워크 기술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네요. 찰리 잔 삼성전자 6G 연구팀장이 2030년에는 차원이 다른 6G 시대가 열릴 거로 보는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핵심 기술 연구에 몰두했고, 이 생성형 AI 등 그 AI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AI를 만난 6G의 성능은 기존 그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6G 통신 개발을 계획을 밝힌 것은 20년 7월인데 6G는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직접 챙기는 사업 중 하나예요. 2030년에는 1테라비트죠. 이 수준의 통신 속도가 구현될 것으로 보고 있고 1테라비트는 125기가짜리 대용량 데이터를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속도입니다. 5G 통신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50배 정도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대에는 챗GPT 등 생성 AI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지게 될 거고요. 초고화질 3D 영상을 이용해서 정교한 뇌 수술을 하거나 원격 의료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삼성은 AI를 6G 네트워크에 내재화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IT 플랫폼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뿐 아니라 이제 증강현실 안경, 가상현실 헤드셋,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기가 6G 기술로 연결된다는 거죠. 내년까지 6G 핵심 기술에 대한 선행 개발을 마무리하는 게 삼성의 목표고, 국내 삼성 리서치 산하의 6G 연구팀뿐 아니라 미국, 인도 등 해외 연구소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신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안테나 기술 등을 폭넓게 개발 중이죠. 25년부터는 글로벌 주요 사업자가 그동안 준비한 6G 기술을 시연을 해가지고 표준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 사업 기획단을 신설했는데, 부회장급 전담 조직으로 10년 뒤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챙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주로 보니까 6G, 전고체 배터리 등등 해서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국에서는 좀 난리네요. 또 보니까 중국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본금의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그런 내용을 담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회사법 리스크가 이제 덮칠 것 같은데, 3일날 중국 정부하고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 결정기구죠.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런 상무위원회를 열었어요.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인데 1993년 제정된 중국 회사법은 과거 5차례에 걸친 중소폭 개정을 거쳐서 이번에 228개 조문을 수정해서 추가하는 대개편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랑 자본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진화하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정회사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 외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를 하는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등 이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노동이사는 그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노조 입김에 그 회사 경영이 휘둘릴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만 도입이 됐는데 민간 기업에는 아직까지는 적용되지는 않았죠. 개정회사법은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고 이미 설립된 유한회사는 5년 내에 완납을 유도하되 그 필요에 따라서 규제 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네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통상 주주가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대부분 현지 그 한국 중소기업이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서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한국 기업 상당수가 자본 조달 이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그 통제력을 그냥 강화를 하는 겁니다. 제도의 그 변화폭이 커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있고요. 노동이사제, 그 유한회사 사원, 그 실권제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그 개정 회사법은 오는 7월 시행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노동이사제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등등 해서 이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이 모두 적용받습니다. 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 노조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중 관계 악화로 국내 기업이 철수할 때 중대한 경영 선택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고 중국의 법인을 둔 국내 대기업 관계자도 이 제도 도입의 여파를 검토해서 대비책을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원조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판명을 받고 현재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공공기관에 한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한국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국제항공사의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과 해외 파견 및 교육 대상자 선발에 관여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노조의 과도한 경영과 인사권 개입 논란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하여튼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인데 이 개정회사법은 법인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유한회사 주주에 대해서 당국이 5년 내 미납금에 대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조항도 기업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정회사법은 회사는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사 종업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그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국가가 출자한 국유기업과 빅테크 등 대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그 통제력도 강화했는데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당의 영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회사법에 포함을 했어요. 이는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뿐 아니라 경영권을 보유한 국유기업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력 그런 강화를 의미하죠. 이 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목이 되는데 특히 실질적인 지배자가 경영진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로 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거죠. 현재 알리바바의 그 마인과 텐센트의 그 마와텅 등 그 기업 총수들에게도 아주 부담스러운 법 체계 개편이라고 하네요. 개정 회사법은 선진 그런 지배 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기존의 중국 기업의 지배 구조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그 이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영미식의 단층제 지배 구조랑 이원 구조 가운데 기업 자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업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어요.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수권 자본 제도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네요. 차등 의결권과 양도 제한 주식 등 그 종류 주식 발행을 허용한 점도 큰 변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변화되는 사항들을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